경옥고 또 십전대보탕, 총명탕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간 약초입니다. 청나라 그 황제 가문의 가자로 굉장히 유명한 복령협병이라는 그런 과자에도 들어가는 약초예요. 복령협병의 복령이 주인공입니다. 이 복령은 균핵을 이루는 그 일종의 약용버섯이에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서 이 저장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그 그러니까 잠 잘 못 잘 때 불면증 치료에 많이 쓰이고요. 만성적인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본초학적으로 이 복령은 이수삼습,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증상, 또 부종을 없애주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수독,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건비 보증,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주로 이제 설사를 하는 증상에도 많이 쓰고요. 영심 안신작용이라고 해서 심기를 이렇게 도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불면증, 또 불안 초조, 심장 두근거림 그런 증상에 두루 쓰이는 그야말로 오지랖이 넓은 그런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이 복령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매해 복령을 그 고를 낸 처방인 복령고를 우리 한의원에 온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귀하게 처방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내원하신 분이 이제 지금은 저한테 오시는데 그 환자분께서는 그때 그 약이 자기를 살렸다면서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는 합니다. 주로 이제 불면증 그리고 호흡곤란, 가래 이런 만성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또 특히 폐, 기관지 환자들 치료하는 처방에도 저도 즐겨서 쓰는 약초가 바로 복령이라고 하시는데 이외에도 뭐 항산화, 또 당뇨, 항염증의 효과 이런 것들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임상에서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있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령이 최근에 그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이 발견됐다는 뉴스 보도를 봤어요. 복령의 균핵에서 추출한 천연 화합물이 폐선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물질이라는 게 현대과학으로 입증되었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서 항암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한약 처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면 복령일 텐데 이 복령이 이번 연구 발표를 통해서 그 양리 효과가 좀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고 또 그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 셀의 제7권 116호인가 거기에 실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복령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가공한 약재로서의 복령이고 아직 이거는 가공 전에 캔 복령입니다. 이 덩어리 직경이 보면은 보통 한 40-50cm 정도로 표면은 나무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속은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하얀색이고 씹었을 때 점성이 있는 것을 보통 좋은 복령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보통 죽은 소나무 그루터기 주변을 이렇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봤을 때 막대기 끝에 하얀색 균핵이 묻어나오면 아 여기 솔뿌리 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 나무꾼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초꾼들 말씀을 보면은 소나무 그 주변에 땅이 갈라진 자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땅을 두드렸을 때 텅 빈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캔 복령은 속이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오히려 가을에 찬 복령은 속이 꽉 차가지고 겨울이 되면 아주 단단하게 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령을 캔 것을 말려가지고 이제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건조해가지고 대패로 밀게 되면 이렇게 약재로 많이 유통이 되고 깍둑썰기한 게 바로 이런 모양의 또 복령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이게 관통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복령의 겉껍질은 버리지 않고 복령피라는 약초로도 많이 쓰이고 또 속이 하얗게 되는 건 백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한 붉은색이면 적복령 또 상처난 그 나무 뿌리에서 자란 균핵의 대표적인 약초하면 사실 복령뿐만 아니라 절영이라는 약초도 있어요. 이게 절영입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나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난 나무 뿌리에서 자라난 균에게 대표적인 약초가 바로 복령과 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영은 복령보다는 좀 약간 이뇨작용이 강해서 붓기 빼는데 많이 좋고, 또 이병 저병 본의 아니게 왜 약들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약해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저는 사실 많이 처방하는 본초가 바로 절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약 부작용 너무 많이 드셔서 체액순환 잘 안 되고 몸이 붓는 분들한테 절영이 좋은 효과를 또 발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약재로 예전부터 쓰인 대표적인 예가 이 복령, 뭐 절영 외에도 호박이라는 약재도 있죠. 소나무 송진이 높은 그 압력을 받아서 굳은 광물성 본초인데, 이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천식, 또 갑상선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수술 후에 어떤 면역 체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치료제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약을 쓰기 어려운 갓난아기에게 치료제 역할로 호박 목걸이를 목에 이렇게 걸어주는 풍습이 있었죠. 전이 몸살 날 때 아가들에게 걸어주는 게 바로 호박 목걸이거든요. 애들 전이 날 때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마음을 또 진정시켜주고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켜주는 호박 효과를 아주 현명하게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박 목걸이가 유명해진 게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이 아이들, 베이비들한테 필수품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의 일상사진, 파파라치가 찍은 일상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가들이 호박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는 사실 이 소나무는 살아서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죽어서도 이 복령이라든지 호박, 뭐 절영, 이걸 유산으로 만들고 그러고 죽잖아. 소나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복령하다가 갑자기 막 이제 호박 목걸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복령하게 되면 일단 수면, 불면증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폐선암에서 유의미한 항암 효과가 나왔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고, 또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진정 작용, 면역 증강 작용, 또 당뇨에도 굉장히 좋고 건위 작용, 여러 가지 양리 효과를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령은 단맛이 나고 성질이 평하다는 거, 그다음에 기를 보호해주는 보기 작용이 있고, 주로 이제 폐경락, 위장경락에 작용해서 기침 가래도 삭혀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질병 앓고 난 후에 허약 체질이 있다든지 잠을 너무 못 자고 예민해서 불면증이 있다든지 만성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두루 사용되는 약초, 본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말랐다든지 붓지 않은 체질, 소변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복령이 맞지 않습니다.